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열 국민TV 이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오늘 하루 사실 실시간 검색어에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이름이 올라 있기도 쉽지가 않은데 굉장한 뜨거운 관심과 그 논쟁이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슈 자체의 논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두 분과도 이 얘기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선 김종대 의원이 의료법 19조 얘기를 했는데 이 전 판사님 환자 인권 침해냐 통상 소견이냐 이걸 놓고 이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우선 의료법 19조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의료법 19조가 정하고 있는 거는 의료인이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단서나 검안서나 뭐 무슨 의료 진료 기록부 뭐 보존 뭐 이런 거 같은 의료 행위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를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자, 그럼 김종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종국 교수가 이국종 네.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그 지금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뭐 기생충 얘기나 뭐 비형 간염 얘기나 이런 것을 밝힌 것은 의료법 19조의 위반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가지고는 좀 판단이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예, 이게 사실 이것도 좀 너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이슈가 돼가지고 네.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이게 사례가 별로 없어요. 이런 위반한 사례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의료인이 정보를 누설했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으려면 네. 근데 이 또 의료법에 재밌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아까 벌칙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소위 말하는 친고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고소권자는 누구냐면 피해자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 피해자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이거 애매하구나. 이 고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제가 뭐냐면 치료가 성공했는데 고소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료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소까지 있고 해야 되는데 요는 그래서 사례가 별로 없는데 겨우 하나 찾아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발견을 못했고요. 2004년도에 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 있습니다. 근데 1심 판결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안은 좀 약간 뭐 이렇게 여성 관련이어가지고 뭐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고 여기서 이제 이 비밀 관련해서 뭐라고 이 판결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환자가 특별히 누설을 금하는 사실 이걸 비밀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지금 우리 이제 이번에 그 JSA에서 기순한 그 북한군 병사 사건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이제 뭐 기생충이 있다던가 건강 상태 이거 관련해서 어떻든 이 병사는 자기가 속해 있었던 북한 체제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병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거는 북한 체제가 안 좋다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숨기려고 하겠느냐 하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 병사의 의사죠. 본인 의사지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좀 어려운 상태인데 일단 이 넘어오게 된 동기를 보면 뭐 그 정도는 밝혀도 아니 뭐 동기도 사실 우리가 아직 모르죠. 합동신문을 한 다음에나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김수민 평론가님, 그냥 제 개인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환자가 이제 제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TV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고 온 국민이 다 듣고 있는 그 기자회견에서 김성준 뱃속에 기생충이 있더라, 뭐 비형 간염이더라 이런 걸 얘기해 버리면은 나중에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무슨 책임을 묻고 싶으면은 또 그 물으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의료법 19조 위반이라고 좀 콕 찍어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대 의원 또 좀 이 부분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법적 판단은 되게 분명하게 근거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던가
또 뭐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가치를 통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또 판단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언급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법적으로 명예훼손 정도는 걸 수도 있겠다. 의료법보다는. 근데 물론 저는 그분이 안 걸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어떤 넘어온 것을 성공시킨 거에 대한 안도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분쟁이 안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만 근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일단은 의료진 측이나 이쪽에서 밝힌 게 알 권리라든가 이런 가치 때문에 밝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리고 한번 밝혀진 프라이버시는 다시 도로 담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김종대 의원 주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만약에 이번에 귀순한 사람이 북한군 병사가 아니라 조선노동당 간부급의 그런 인사였다면 쉽게 지금 현재 분변이 어떠니 하는 브리핑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김성준 앵커처럼 유명하고 명예 있는 분이었다면 쉽게 그렇게 밝힐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기생충이 그래서 저는 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국종 센터장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차별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어느 틈엔가 내재돼 있는 그 차별이 좀 드러난 것이다. 그런 생각도 아주 좀 흥미로운 듭니다. 시각이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이름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네요. 저는 사실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 인터뷰도 들었는데 말씀이 좀 바뀌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 페이스북에 2번 글을 올렸고 이제 조금 전에 기자회견까지 전화 인터뷰까지 나왔는데 이제 저야 관심 있는 데가 법이니까 의료법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전화 인터뷰에서 의료법 얘기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치고 지금 제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김종대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국방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께서 의료법 위반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크게 봐서 국민의 권리, 그다음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북한군 병사 한 사람이 귀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관심 가는 건 왜 왔냐? 그다음 요새 북한은 어떠냐? 이런 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더라라고 하는 거는 그래 북한이 진짜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에 너무 치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 원리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디테일하고 너무 원칙적으로 이 진보 쪽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 있으니까 신경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지금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예컨대 또 정의당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 기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층, 하류층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서민층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 복지 제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층이 정의당 지지층이고 정의당이 대변하고 있는 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국방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자기 지지층, 자기들이 대변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에 맞는 얘기인가 하는 이것도 제 오지랖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오히려 전 전화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느냐. 김종대 의원은 그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이국종 교수를 끼워 넣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의료법까지 나올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저도 만약에 김종대 의원 발언 처음에 나오고 나서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첫 번째 발언 나오고 나서요. 물어봤다면 수위 조절이나 각도 조절이 좀 아쉽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태를 보면 사실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 과한 이짐에 가까운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하죠. 분명히 한국 사회가 알 권리에 비해서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등한시하는 지금 그런 문화에 있고 그렇다면 저는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라면 그 문제는 반드시 수호해야 될 가치로 언급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놀랐던 게 사실은 김종대 의원은 민주당에 가도 썩 어색하지 않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진보적인 좌파적인 의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원칙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좀 놀랐고요. 좀 한편으로는 다시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등한시되는 프라이버시의 가치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국종 센터장 또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번 일로 좀 많이 위신이 좀 깎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설명을 하실 때 북한 병사의 인권의 중요한 부분은 생명이 맞죠. 근데 그 예. 부분을 위해서 마치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정부인 것처럼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 그 부분이 조금 네. 엇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어를 바꿔서 이게 개인 정보가 아니라 국가 기밀이라고 한다면 예. 과연 한국 사회 현재 대중들이 보여주는 이 태도가 예. 똑같이 유지됐을까? 예,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한 말씀만 그렇죠.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대중들의 그 의식인데, 예. 제가 관심 깊게 봤던 겁니다. 왜 아까 김종대 의원이 이즘에 가깝게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든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 쪽이잖아요. 그리고 안보 문제 관련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네. 우리 하나의 어떤 그 민족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일단 남한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 일단 북한은 나빠. 이런 쪽으로 일단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쪽을 신경을 쓰면서 대중정당이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보 원리주의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정치고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기반을 둬야 되는데 거기서 좀 떨어진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슈 피해자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 피해자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은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이거 애매하구나. 이 고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제가 뭐냐면 치료가 성공했는데 고소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료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소까지 있고 해야 되는데, 요는 그래서 사례가 별로 없는데 겨우 하나 찾아보긴 찾아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발견을 못했고요. 2004년도에 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이 있습니다. 근데 1심 판결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안은 좀 약간 뭐 이렇게 여성 관련이어가지고 뭐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하고, 여기서 이제 이 비밀 관련해서 뭐라고 이 판결에서 얘기하고 있냐.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렬 국민TV 이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오늘 하루 사실 실시간 검색어에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이름이 올라 있기도 쉽지가 않은데, 굉장한 뜨거운 관심과 그 논쟁이 아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슈 자체의 논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두 분과도 이 얘기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선 김종대 의원이 의료법 19조 얘기를 했는데, 이전 판사님, 환자 인권 침해냐 통상 소견이냐 이걸 놓고 이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우선 의료법 19조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의료법 19조가 정하고 있는 거는 의료인이,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예, 이게 사실 이것도 좀 너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이슈가 돼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이게 사례가 별로 없어요. 이런 처벌 위반한 사례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의료인이 정보를 누설했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으려면, 근데 이 또 의료법에 재밌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아까 벌칙 말씀드렸잖아요. 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소위 말하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고소권자는 누구냐면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진단서나 검안서나 뭐 무슨 의료 진료 기록부 뭐 보존 뭐 이런 거 같은 의료행위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를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자, 그럼 김종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종국 교수가 이국종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그 지금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뭐
기생충 얘기나 뭐 비형 간염 얘기나 이런 것을 밝힌 것은 의료법 19조의 위반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가지고는 좀 판단이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환자가 특별히 누설을 금하는 사실, 이걸 비밀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지금 우리 이제 이번에 그 JSA에서 기술한 그 북한군 병사 사건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이제 뭐 기생충이 있다던가 건강 상태 이거 관련해서 어떻든 이 병사는 자기가 속해 있었던 북한 체제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병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거